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단어 할 거예요. 챕터 20이네요. 별의 관측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결국엔 하늘에 있는 천체의 관측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은 지금 현재 중3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천체 관측을 하는 데 있어서 중3 수준으로 공부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세페이 12 정도 수준에서 공부시키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체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하네요. 하늘에 떠 있는 천체예요. 일단 제일 만만한 건 별이죠. 흔히 항성이라고 불러주는 놈들입니다. 뭐 별자리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떤 천체가 있을까요? 행성. 태양과 달과 그리고 각종 행성류라고 쓸게요. 이건 뭐 외소 행성 등등을 다 포함하는 그런 논리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우리가 천체를 관측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달과 금성이 꽤 가까이 근접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제는 달과 화성이 가장 가까이 근접했는데, 어제는 날씨가 좀 많이 오도사 보이게 흐리다 해야 될까? 구름 밝기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안타깝네요, 그죠? 어둡다니, 어두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밝은 데까지 뭘 볼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흐리다. 그러니까 과학을 잘하려면 구분 잘해야 되잖아요. 뭐 어떡하지? 자폭하지 말고요. 자, 근데요, 천체를 관측했다는데, 자, 아까 다른 말잖아. 어디서 봤어? 저기서 봤어요. 이래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봤는데요? 저기서 봤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봤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디서 봤는지를 기록을 하려면 숫자로 표시해 줘야 돼요. 숫자. 다시 말하면 좌표라는 거죠. 좌표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좌표계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좌표계. 이 좌표계는 크게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 넘겨볼래요? 세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좌표계가 소개되면서 지평 좌표계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적도 좌표계 글자 혹시 보여요? 적도 좌표계 글자가 보이지? 않죠? 무엇이 어려울까요? 적도 좌표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좀 쉬운 지평 좌표계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누차는 하지만 내가 어떤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지? 귀로만 들으면 분명히 어렵다 했죠. 그지? 내가 어느 손을 움직이는지 어느 쪽으로 몸집같이 하는지를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지평 좌표계는 국점이라는 놈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위각과 짐에서 얼마나 올려요 하는 그리고 고도로서 표현되는 게 지평 좌표계입니다. 방향은 기호로 A를 쓰고 고도는 H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글로 방위각을 쓸 일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세 글자 쓰기 힘들잖아요. A 쓸 거라고요. 어디서 나왔던 A일까요? 앵글. 그렇지. H는요? 헤이. 네? 왜? 높이 헤이트 보니까 헤이. 하이트 아니야? 이 발음이 좀 바뀌었습니까? 하이트가 네, 헤이즈 옛날 발음. 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몰랐어. 영어로 어떻게 써요? H-E-H-E-I-G. H-E-I입니까? 네. 아, 그래요? 아씨. 나중에 적도 좌표계는요, 충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적경과 천고의 적도에서 얼마나 올리냐 내리냐는 적위로서 표현합니다.
적경은 나중에 기호로 알파, 적은 기호로 나중에 델타를 가르칠 텐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점이라는 놈을 기준한다 했잖아요. 북점이 어느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북쪽이겠죠. 그치? 우리 건물을 볼 때 이쪽 방향이 이제 북쪽 방향이 되는데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교실에서는 칠판 이쪽으로 놓고 수업하다 보니까 북쪽이 저쪽이 잘 맞아 떨어지는데 이거는 반대쪽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보통 일반적인 직경 좌표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쓰네요. 북도 북쪽입니다. 시계 방향 돌리면서 동, 더 시계 방향 하면서 남, 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있습니까? 하늘에 정보를 그리겠습니다. 관측자에서 쭉 올려서 그 관측자가 있는 자, 요 기호는 위로 표시한 기호예요. 폴라리스 북극선이 있습니다. 북극선에서 수직하게 내려서 여기를 북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어? 뭐 유치하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의 그래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린다 했습니다. 그 말은 저 그래프를 좀 큼직큼직하게 여유 있게 해주시고 색깔도 좀 관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망해 코타지만 되겠나? 지구가 있겠고요. 지구의 자전축의 연장선에 그래서 모든 별이 모여있다는 가상의 구를 그리면 이게 천구가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천구의 북극이 되는 거예요. 플로레스 북극성이에요. 퀘스천 북극성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다. OX. X. X죠. 그러니까 북쪽 하늘은 그래도 제일 밝은 별이다. 아니에요. 북쪽에서 제일 밝은 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위로 37도쯤 바라보니까 나름 밝게 보이는 별 하나 있으면 그게 북극성이에요. 제일 밝은 별. 제일 밝은 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리우스 천왕성에서 불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지구 자전축의 수직에 지구의 적도가 있겠고 이 지구 적도를 연장하면 이게 천구의 적도가 됩니다. 지구 자전축을 연장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지구의 위도에 맞춰서 적위가 지구의 세로선 평소에 맞춰서 적경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별 항성은 적도 좌표계에 값에서 적경이라든지 적위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일정한 불변한 그런 별을 항성 북방위별이라고 써요. 이해했어? 그렇다면 태양과 달과 행성들은 적경이 변화되는 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놈들이라는 얘기예요. 태양은 적경이 1년마다 24시 증가되고 달은 27.3일에 적경 증가돼요. 달에 27.3일을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항성. 그렇지. 1항성마다 적경이 24시 증가되는 거예요. 행성들은 이제 대체로 적경이 증가되다가 가끔 역행할 때가 적경이 감소할 때가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뭐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에요. 지구의 관측대에서 북쪽에 폴라리스 받고 거기서 그대로 수직하게 내리는 거가 된다고? 북점이 된다고요. 북점에서 시계 방향을 돌리면서 북점이죠. 시계 방향을 돌리면서 방해각이 90도입니다. 그러면 동점 180도 됐잖아. 남점 하겠습니다. 자, 내가 오른손 돌렸으니까 왼손 돌렸습니까? 오른손 돌렸죠. 오른손으로는 시계만 돌리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왼손으로 시계만 돌리면 끝이잖아요. 왼손은 안시계만 돌리고 있습니다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고 몸짓을 할 때 좀 보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지. 나중에 적도 좌표기는 적경이 증가되는 하면서 왼손을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방법을 여러분이 체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본 상태에서 체득이 될 수는 없다고요. 봐야 돼요. 알겠어? 자, 그렇다면 여기에 수직하게 그려서
정도에서 땅에서 정수로 지나가는 요 길 하나를 그릴게요. 결국 우리가 관측대가 여기 있고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천구의 적도가 만나는 여기가 동점, 천구의 적도가 만나는 여기가 서점, 여기 쓰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요 라인은 뭐가 된다? 천구의 적도 라인입니다. 지구의 적도 연장선에 있는 별들이 있는 그 별들이 라인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거 정리해 주십시오. 한 3일 전에 서쪽 하늘에 초승달이 걸려 있고 금성 비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서쪽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방위가 270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 금성 굉장히 밝게 빛나는 금성을 봤어. 어디서 봤어? 방위가 290도에 5도 여기서 봤다라고 했어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버리죠. 초승달도 저버립니다. 밤 12시, 새벽 2시 된다 해서 여기 그대로 씁니까? 안 뭐하죠. 이 전체를 관측하려고 하는데 지평좌표계는 당장 방해각과 당장 고도를 찾기는 쉬웠습니다. 왜? 어쨌든 폴라리스만 잡으면, 북극성만 잡으면 그대로 시계방향 잡아가지고 북전 잡아서 시계방향 돌리고 고도 올리면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조금씩 달라져요. 왜 달라진다고?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지구가 자전도 하고 운동되고 있잖아요. 또한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고 둥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비너스하고 초승달 봤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도 야 금성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평좌표계는 관측자가 언제 봤는지 관측 시각과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장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적도좌표계로 환산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반면 적도좌표계가 없으면 바뀌지 않아요. 물론 바뀌는 천체가 없잖아 있긴 하죠. 물론 이제 행성이라든지 달 이런 것들 적도좌표계 값이 바뀌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어떤 별 이런 것들은 적도좌표계 값이 바뀌지 않는 놈들이라고요. 적도좌표계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별들의 위치가 그대로 일정하게 별들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사람이 거기다 별들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별자리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앞에서도 굉장히 자주 설명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구의 자전 서에서 동으로 돌려야 됐습니다. 시간당 15도 돌죠. 그래서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일주 운동이에요. 일주 운동은 동에서 서로 가죠. 중간에 북쪽 안 지나가 남쪽 안 지나가 남쪽 안 지나가 이겠어요? 그래서 정동에서 떠오르는 놈들이 정서로 이렇게 치는 일주 운동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 운동하는 데서 별들이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를 때 이런 일주권은 누가 나타나더라? 천구의 적도와 나타나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권과 지면이 이루는 각 지면과의 각
몇 도 나와? 37. 90 마이너스 위도만큼 나와요. 63. 53도겠지. 53도. 28 위도는 37도 N. 이해됐어요? 됐나? 네. 지구와 공전도 하네요. 지구 공전.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어떤 식으로 공전합니까? 하면 이렇게 반시를 공전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구 공전은 E1, E2, E3 이렇게 반시계로 공전합니다. 됐습니까?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태양의 연주 운동과 태양 별의 연주 운동이 있습니다. 지구 E1에서 쭉 보니까 이쪽의 별자리에 있었네요. E2에서 보니까 이쪽에 있는 별자리에 있었네요. 태양이 언제 움직입니까 하면 처음에 E1에서 스타 1에 보이다가 이거 스타 2, 이거 스타 3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지구의 위치에서 볼 때 태양이 스타 1, 스타 2, 스타 3로 태양이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하면 자 왼손 돌렸어, 오른손 돌렸어. 왼손. 왼손 돌렸어. 어느 방향으로? 반시해가지고 태양 연준동은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가요. 반시계라고 불러요. 이래서 나중에 나온 게 이게 적격이 중간되는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별들 사이가 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동에서 서로 가겠죠. 어느 쪽 하늘을 지나간다고? 남쪽이요, 북쪽이요? 남쪽 하늘 지나간다고요. 연주운동은 둘 다 1로 따지면 1도 차이 나겠죠? 1년 걸려서 360도 차이 납니다. 이해됐어요? 또한 태양이 자전축이 기울인 상태로 공전하다 보니까 낮의 길이가 달라지는, 밤의 길이가 달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여줘요. 이게 천국이 좁은데 이게 춘분 날과 추분 날에 태양이 일주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름처럼 하진 날은 어떻습니까? 하면 좀 더 북동쪽 안에 올라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아요. 얼마나 더 높습니까? 하면 90 마이너스 2도 한 뒤에 플러스 23.5도만큼 더 올라가요. 요각이 23.5도. 이게 하진날의 태양이 움직이는 길이에요. 동진날은 그보다는 어때? 23.5도 빠져요. 이해했습니까? 요각이 역시 23.5도 빠져. 알겠어? 그래서 지면 아래쪽으로 살펴보면 정동에서 올라서 정소를 치면 이거는 밤낮이 길에 12시간씩 되겠죠. 하진날은 때 지면에 떠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죠. 동진날은 그와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춘, 하, 추동, 춘, 하, 추, 동. 뭐야? 봄, 가을, 겨울 한자 쓰면 되지. 그러니까 춘이 한자로 봄 축자를 쓰려고 노력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춘을 보고 봄을 떠올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한자 쓸 수 있어? 이런 한자 쓸 수 있어? 있어요? 이런 한자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나? 아유,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쓰는 뜻이 아니라 한자를 보고 여름을 떠올려야 되고 동자를 보고 겨울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짓날이 언젠데요? 동짓날은 대략 한 12월 21일께쯤 걸리는데 어쨌든 겨울이라 생각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정리해요.
색깔을 잘 활용해주겠어요. 내가 왜 하진나를 빨갛게, 왜 통전을 파랗게 쓰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그래프는 여러 번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3일 전에 그래 초승달과 금성이 같은 방에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었다, OX. 그렇죠. 당연히 달까지 거리는 골라 37만 킬로미터 들어야 되겠고 금성까지 거리는 여러 억 킬로미터 단위 수준까지 가는 거죠. 예. 한번 만들어볼래요? 태양이 있겠고 금성이 이렇게 공전하고 있었고요. 지구가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어제 금성이 대략 이 정도의 금성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48도, 45도 정도입니다. 45도 칩시다. 여기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1AU가 됩니다. 태양직수의 거리 1AU 1.5 10의 8성 킬로미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직각 방향이다 보니까 뭐 루트 2분의 1 하니까 대략 1억 킬로미터 정도 거리면 될 것 같네요. 루트상 한 1.4 정도, 1.4 이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략 이 정도 킬로미터, 1억 킬로미터 정도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억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3억. 이게 한 1억이니까 1억에 1억 5천 하니까 한 2억 5천 되겠지. 5천만 원. 그래서 5천. 이쪽에 가가지고 여기에 뭐 주피터라든지 세턴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주피터 목성이에요, 세턴 토성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무시하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꼭 밤에 아니라서 그렇지만 별들의 위치는요 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방에 보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리 차이는 당연히 있죠. 즉 우리가 어떤 별자리를 본다 해서 그 별자리에 있는 별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단지 방향이 같아서 한꺼번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의 별자리면 별까지 거리는 당연히 서로 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모여있는 가상의 큰 구를 말한다. 천구라고 그런다고. 모든 별들은 이 천구에 대한 평면을 좀 이상하죠. 어쨌든 구로서 그렇게 입체적으로 붙어있는 걸로 느끼겠습니다. 거리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까지 거리를 직접 못 잴까요? 하는 거예요. 별까지의 거리를 잴 방법이 있어요. 꽤 다양한 방법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재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가장 태양계에 가까이 있는 별을 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치겠습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여러 가지 사다리법이 있습니다. 어떤 별까지는 무려 130억 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해요. 어떻게 알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 학력 올라갈수록 점점 그 방법들이 하나씩 더 강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나마 가장 가까이 있는 별들 얘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은하, 태양에 있는 우리 은하의 지름이 얼마 됩니까? 하면 10만 광년 정도 됩니다. 1광년의 빛이 1광년인데 빛이 1년 가야 되는데요. 빛의 속력으로 30만 km/s로 11년 가는 거리가 대략 9.5 10의 12km 정도 됩니다. 숫자 쓰기도 힘들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에서는 그래 레이저를 쏘아서 되돌아온다, 전파를 쏘아서 되돌아온다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거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구 태양 사이 거리를 1 아스트로ид 유니트
천문 단위라는 이름을 쓰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됩니다. 1.5가 10에 8승 됩니다. 얘는 빛의 속력 30만 킬로미터/s로 달렸을 때 500초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500초 전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달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근데 달은 38만 킬로미터, 대략 1.2초 정도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달은 약 1초 전의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여기 매우 가깝네요. 지금은 행성에서 이제 퇴출했지만 명왕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40AU 정도 됩니다. 40. 빛의 속력으로 500초면 여기 정도 되잖아. 얼마야? 2만 초가? 2만 초. 그치? 3600초가 1시간이니까 2만 초면은 6시간 정도? 네. 태양에서 온 빛이 명성까지 가는 데는 대략 6시간 정도 걸리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태양에 가까이 있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까지의 어떤 거리에 대한 정보들이고요. 별까지의 거리를 재려고 합니다. 아이, 별에다가 레이저 빛을 쏴갖고 다시 되돌아온다. 전파를 쏴서 되돌아온다. 일단 전파를 쏴서 되돌아오는 역사도 없고요. 되돌아온다 하더라도 약 8년 정도 걸려요. 가장 가까이 있는 별까지가 8년. 이해되시겠어요? 가는데 4년, 오는데 4년. 이해되셨습니까? 지구 공전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서 소개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자전이고 투코진자의 진동면이 돌아가는 자전이고 공전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하면서 연주 운동은 아니죠. 연주 시차예요. 연주 운동은요. 지구가 자전인지도 몰랐고 지구 공전인지 몰랐던 천동설 시절에도 연주 운동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우주관이 있었습니다. 하늘 돌아야 하는 천동설, 거기서 연주 운동 설명했어요. 연주 시차라는 게 설명돼야 되는데요. 연주 시차. 우리가 그 시력 검사할 때 왼눈 감다 오른눈 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려볼게요. 왼눈 감다 오른눈 감다 하면서 위치 변화 차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약간 있어요? 자, 좀 땡길게요. 좀 더 커졌어요. 다시 문제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방금 들어볼까요? 좀 차이 나요? 안 나요? 조금 더 땡겨볼까요? 차이 나요. 왼눈 감고 오른눈 감고 해봐. 차이 나요. 그걸 왜 손으로 감아요? 한눈 감아서 이게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거 왼눈 감고 오른눈 감고 하면서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있잖아. 왜 나를 보고 해, 시켜. 우와, 되게 크다. 자, 이거 크게 납니까?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공전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2와 2, 6개월 간격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어떤 별들을 한번 봤어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거 보니까 E1에서 볼 때 천구상에서 스타1의 위치에 E2에서 보면 스타2 위치로 별들 사이를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멀리 있는 별들은 배경별들 사이에서 변화가 없었는데 그치? 스타1의 위치에서 스타2 위치로 이렇게 바뀌어요. 6개월 간격으로 바뀌어요. 물론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치가 천구상에서 약간 바뀌어 보인다. 어떤 별? 매우 가까이 있는 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전체를 시차라는 쓰고 이 절반을 연주 시차로 쓰면서 기호를 P를 써요. 지구가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당연히 별들이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별들은 그 위치가 좀 바뀌어 보여야 되는데요. 이 연주자 P가 작아도
너무 작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연주차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 작아지죠. 그래서 연주차는 별까지의 거리의 반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연주자 P가 1초 나오면 거리 R은 1파섹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연주자가 1초 되는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면 연주자 0.1초 나면은 10파섹으로 0.01초 차이 나면 100파섹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연주자와 별까지 거리는 바가 반비례하거든이라는 내용에서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1초가 어느 정도 되는 거리, 각거리입니까? 하는 거예요. 직각을 60등분하면 1도 나옵니다. 1도를 60등분하면 1분이 나오고요. 1분을 60등분하면 1초가 나옵니다. 즉 연주자 1초라는 것은 3600분의 1도에 해당하는 각도입니다. 현재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대략 4광년을 조금 더 멀었습니다. 연주자 P가 1초가 조금 안 됩니다. 야, 3600분의 1도를 측정해내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그 누가 줬다는 티코브라이조차도 측정해내지 못했던 각도예요. 즉 훨씬 더 후대에 와서 망원경이 거대 망원경이 개발되고 그제서야 연주를 측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별까지의 거리가 거리 R이 1파섹이 된다면 이 연주자 P는 1초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별에서 거대한 원을 하나 그려본다면 원, 태양과 별까지 이루는 이 원의 반지름이 1파섹이 될 것이겠고 중심각이 1초를 주면 호의 길이 L은 1천문 단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와 비례하는 것을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서 360도 다 돌렸다면은 원주 돌리겠습니다. 2파이 반지름 R이 1파섹이란 반지름 R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1초가 되겠답니다. 3600분의 1도라는 중심각의 크기를 주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1천문 단위를 줍니다. 2파이 3600분의 1은 360 이렇게 나오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1파섹이라는 거리는 360, 3600, 2파이로 나누게 되겠고요. 대략 20만 AU 정도 나옵니다. 20만 6천 AU 정도 나옵니다. 1 AU의 크기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서 대략 3.1 곱하기 10에 13승 킬로미터가 나오고 아까 9.5 곱하기 10에 12승 킬로미터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라서 대략 3.26 라이트이어 광년,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는 의미를 쓰는데요. 3.26 광년 정도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는 연주자는 작아진다 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얼마 정도? 대략 한 4광년 조금 더 됩니다. 연주자가 1초 채 현재 과학 기술로는 100분의 1파섹까지 다시 100분의 1초까지 100파섹까지 거리에 있는 별들은 연주샷 측정해서 별까지 거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별이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대부분 차지할까요? 아니요. 하지만 우리 은하를 볼 때 이 지름이 얼마? 10만 광년 정도 됩니다. 대략 측정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300광년 정도. 10만 광년이 300광년. 태양에 대해서 이 정도쯤은 즉 대부분 별들은 연주자를 이용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즉 대부분 별들은 그 별들의 위치가 안 바뀌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정말 몇몇 가지 별들만
연자는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우리나라를 이루는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대략 한 4억 년 정도 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가까이 빽빽하게 있는 별들도 있고 훨씬 더 멀리 있는 별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대략 한 2,000억 개 정도의 별이 몰려 있어요. 은하가 몇 개 있어요? 오, 관측 가능한 은하 수는 이제 10에 쓰는 거죠. 아, 우리가 셀 수 있는 어떤 숫자의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러면 몇 개 별인데? 거기다가 곱하기 2,000억 개 이상씩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관측 가능한 은하잖아요. 관측 불가능한 더 멀리 있는 은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우주 크기가 얼마입니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 측정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별자리와 그렇지 않은 별자리가 있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그것을 황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황도 근처에 있는 몇몇 가지 별자리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황도 근처에 있는. 나중에 적도 좌표계를 하면서 자주 언급될 그런 별인데요.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돌잖아요. 그죠? 여기를 지구 이완하면서 여기를 봄의 지구라고 할게요. 다시 말하면 3월 말의 지구가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쭉 있는 여기 별이 누굽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점에 있는 별이 되겠고요. 이게 3월 말에 3월 약 21일께쯤에 태양이 이 별자리를 지나가요. 요걸 나중에 0시 방향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적도 좌표계 쪽을 얘기해요. 지금은 다 쓸 이유는 없고 또는 다 외울 이유는 없어요. 여기가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태양과 함께 뜨는 물고기 자리는 우리는 잘 볼 수 있다 없다 3월 말에 봄에 주위 태양과 함께 뜨는데 어떻게 봐?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있는 게 잘 보이는데 여기가 처녀자리 쪽이 됩니다. 이쪽이 추극점 방향 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구가 이슬이 하면서 가을의 위치에 오게 되면 즉 대충 9월 말쯤 되면 12시 방향에 있는 추극점에 태양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E2 여기가 여름이네요. 여름에 쭉 이쪽에 보이서 잘 보이는 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우리는 하지점에 있는 별이라고 적경으로 보면 6시 반쪽입니다. 역시 외울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태양은 그래서 6월 말에 여기가 쌍둥이자리가 되는데 쌍둥이자리 쪽을 지나가거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쌍둥이자리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요? 여름날에 못 봐요. 그럼 어떻게 봐야 어디서 잘 보입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분수자리 18시 방향에 있는 동지점 방향에 있는 놈이 더 잘 보입니다. 이때 동지점 방향 이쪽 방에 보면 이 우리나라의 중심 방향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중심 방향에 보니까 별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누가 은하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밤에 은하수가 잘 보이는 분수자리에 잘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에서도 천문도가 있는데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래서 은하수가 확 그려져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잘 보입니까? 네. 오른쪽 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은 이쪽 쪽으로 되겠죠. 내가 나중에 봄을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분점, 하지점, 충분점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나중에 적도좌표에서 이걸 그대로 쓰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수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나?
그래서 봄에 잘 보이는 별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봄에 잘 보이는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에 잘 보일 리가 없죠. 천장 있는 쪽이 잘 보인다는 거죠. 여름에 잘 보이는 별자리는 구두살 쪽일 리가 없어요. 여름에 잘 보이는 자리는 쌍둥이 자리, 이쪽에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는 많이 들어봤죠. 겨울을 대표하는 아주 큰 별자리가 오리온 자리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 계절별 별자리, 자주 보이는 별자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굳이 외워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뭐 봄에 잘 보이는 별자리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런데는 외울 이유가 없고요. 나도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외우고 있는 거 하나는 오리온 자리가 겨울의 대표적인 별자리 이거 하나밖에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문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진짜요? 정리하세요.